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38,000불 정도 하네요. 지금 전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개박살이 났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9시 13분, 우리나라 시간 오늘 9시라니까 협상이 시작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비트코인도 좀 오르고, 그리고 주식도 좀 오르고, 좀 시끄러운 게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참 좀 오를 것 같더니 여기저기서 아주 폭탄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 어느 나라도 승리한다는 개념이 없죠. 어떤 이유에서든 양쪽 다 굉장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제가 한 3일 전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식량 그리고 기후 문제 그리고 이제 자원 문제겠죠. 근데 가장 큰 게 제 생각에는 식량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피부로 뭔가 느끼고 이런 건 없겠지만 전 세계적 기후 문제에 따르는 식량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계속 드는 생각이, 인류가 너무 급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제 성장을 그만해도 괜찮지 않나, 지구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굳이 인간이란 존재가 더 편해질 필요가 있나, 그에 따른 이제 자연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죠. 지금 며칠간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불도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조그만 비에도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나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좀 마비 상태였는데 어떻게든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농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습관처럼 책을 보는 걸 좋아해요.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지는 못했기 때문에 책에서 많은 경험들을 좀 얻으려고 봤던 책들이 지금은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보면 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힌트를 얻었던 것들이 은근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후 문제, 환경, 그리고 식량, 러시아 푸틴이 결국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정말 질 좋은 토양이죠. 결국 지금은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에너지나 자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요. 어제까지도 제가 블록체인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제 어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실 거예요.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쓰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뭔가 브릿지 역할을 했던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더 심각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요소가 뭐였나요? 많은 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물론 과학기술이라든가 국방력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뭐 자원도 그렇고,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수였어요. 인구수.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지금까지는 그 인구수가 무기였던 이런 나라들이 그들을 먹여 살릴 아이템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갈수록 식량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요? 정말 깝깝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학자들이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제는 인구수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 인구수가 그 나라를 머리 아프게 할 것이다. 디지털로 인해서 굉장히 일들이 간소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젊은이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앞으로의 세대, 디지털 세대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구수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식량 문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가 굉장히 이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인구수가 무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결국 지금의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 호모 사피엔스 시대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블록체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징글징글하지만 SEC와 XRP 관련 기사인데 이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전 SEC 변호사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를 한다고 예측을 했던 이 기사입니다. 4일 전 기사인데 여기 데이터 중에 조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기사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SEC 전 변호사예요. 이 사람 말이. XRP 소송을 통해 SEC가 무엇을 증명할 계획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SEC가 왜 그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는지 너무나 당혹스럽다. 이유를 모르겠다. 타당성이 없다. 왜 그랬을까? 왜 그거를 태클을 걸었을까?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미 연준이 XRP를 세계 준비 통화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많은 생각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지금 거의 1년여 동안 엄청나게 거래됐던 OTC 거래, 장외 거래, 그 장외 거래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XRP 리플을 가져가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정부 기관이든 비정부 기관이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양만큼의 XRP를 홀드하게 되면 그때 세계 준비 통화로 쓰겠다고 발표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마크 필립스의 이야기대로 전혀 타당성이 없고 근거가 없는 SEC의 XRP 발목 잡기였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버렸어요. 그냥 멍리를 부리고 있구나. 오기를 부리고 있구나. 오기가 짱짱하구나.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음모는 뭐가 있을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제기하였을까? 그것도 본인이 SEC 의장을 그만두기 하루 전날 갑자기 XRP를 물고 들어졌죠. 지금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이.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게리 겐슬러가 받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 SEC 변호사가 이 문제는 뭔가 음모론이 있다.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왜 SEC가 이 사건을 제기하였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XRP보다 SEC가 잃는 게 훨씬 더 많다. 누가 봐도 그렇다. SEC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장점들, 정말 그 위엄과 신뢰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프라이드를 버릴 만큼 시작을 했을까?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SEC를 따르고 SEC의 결정에 모든 걸 따랐던 그들이 SEC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왜 제기했냐는 거죠. 오히려 SEC가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게리 겐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SEC도 우리도 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XRP 리플을 지칭을 했겠죠, 당연히. 우리라고 다 승리하는 건 아니다. SEC가 그들의 모든 신뢰를 포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암호화폐 회사 하나에게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왜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XRP를 정말 대단한 놈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XRP 리플 암호화폐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우리에게 이긴 놈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신뢰를 이 XRP 하나 때문에 잃어버렸어. 그만큼 얘는 똑똑한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든 미 정부든 CBDC든 세계준비통화든 SEC에게 이긴 놈이니까 충분히 XRP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SEC의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XRP를 띄워주는 그들의 모략, 그들의 음모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 영상 속에 마크 필립스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4월이 될지 8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내년이 될지 3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시기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결국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그 데이터 하나가 이거죠. 제가 또 다시 한번 보는데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주게 했던 그런 데이터예요. 어떻게 2019년도에 썼던 그의 예측이 지금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가 이야기했던 미국의 부채는 29조 달러가 턱걸이다. 그게 2029년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확 앞당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준비 통화를 통해서 미 정부가 미 연준이 충분한 양의 XRP를 보유하게 되고 그들이 세계 준비 통화로 XRP를 사용하겠다고 발표만 해버리면 XRP가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그거를 시장에 유통을 함으로써 그들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이 엄청난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은 어쩌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게 믿습니다. 미국이 그들의 부채, 국가 부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통화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C의 그 위험을 다 포기하고 SEC의 그 자존심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XRP를 띄워주려는 이유는 XRP는 정말 대단한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미 연준의 시나리오겠죠. 내일은 투표일입니다. 제가 내일 영상에도 이야기할 거지만 투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